네, 오늘은 기출 주제 34에서 국권 피탈의 과정, 그리고 러일 전쟁 관련된 여러 조약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된 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권 피탈 과정은 꽤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보다 더 쉽게 외울 수 있을까 해서 수업 시간에 세 가지 단계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자, 우리 지금 왼쪽에 국권 피탈 과정. 자, 우리 조선의 모습을 사람처럼 그려놨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국권 피탈되는 과정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손을 이제 외교를 상징하는 자, 손을 먼저 묶어놨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교권이 박탈된 조약은 다들 기억하죠? 1905년의 을사늑약입니다. 자, 이때 또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통감부 설치예요. 자, 이 통감부 설치를 통해서 통감 정치를 실시했다라는 게 좀 중요하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 을사늑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관련 내용들을 밑에 정리를 해봤어요. 자, 먼저 이거에 대해서 고종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페이그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자, 특사로 파견된 사람들은 이준, 이상설, 이휘종. 자, 이렇게 3명이고요. 자, 결국 이것이 실패하면서 고종은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을 미국의 특사로 파견해서 자, 이 을사늑약은 무효하다라는 거를 전달을 하게 되죠. 자, 더불어서 이제 한거를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한거 활동이 있었는데요. 민영환, 조병세 등은 자결로서 한거를 했고요. 나철과 오기호는 당시에 을사늑약에 고종 대신에 서명을 했던 오인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이 을사오적의 암살단을 이제 만들어서 그들의 처단을 시도했습니다. 자, 당시에 을사늑약에 서명한 오인은 오른쪽에 써놨는데요.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렇게 5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되고 오늘에 이르러 목놓아 우노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이제 하기도 했었죠. 한거의 의미로. 자, 그러면 을사늑약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손을 묶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옴쭉달싹 못하게 발을 이제 묶었다라고 했었는데요. 두 번째 바로 한일 신협약입니다. 한일 신협약. 자, 요거는 차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설치해서 한층 더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를 이제 꽉 장악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관 정치와 더불어 한일 신협약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군대가 결국은 해산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군대 해산이 되면서 이 대한제국의 군대들이 나중에 의병에 이 당시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이제 머리에 해당하는 자, 그런 부분을 장악당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뺏겼다. 한일 병합 조약인데요. 국권이 피탈당하는 게 1910년이고 자, 이때 경술련의 국치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었죠. 자, 그리고 초대 총독으로 이제 데라우치가 임명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국권 피탈의 과정을 3단계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들 같이 정리를 하고 자, 여기 이 페이지에 보시면 러일 전쟁에 관련된 여러 조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따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러일 전쟁 관련된 조약 정리해 볼게요. 자,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나요? 1894년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청일전쟁 얘기를 했었죠. 자, 이때 결국은 청나라를 이기면서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일본의 주도권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청나라에 이겨서 시모노스케 조약에서 요동 반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3국 간섭으로 결국 실패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방해했던 러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그 10년 이후에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이 러시아도 결국에는 이기는 그런 단계를 보여줬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러일 전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이제 전쟁을 위해서 한반도를 활용했는지 그리고 그 외에 열강을 어떻게
이제 구슬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일의정서인데요. 자, 대한제국의 군사적 요지와 시설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한일의정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때가 러일전쟁 바로 그때잖아요. 그래서 한일의정서가 러일전쟁을 위한 것이었다 알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제1차 한일협약인데요. 자, 이때는 이미 러일전쟁의 승기를 잡았어요. 자, 그래서 고문이라고 하는 걸 보내서 이제 보다 더 조선의 정치에, 대한제국의 정치에 굉장히 이제 크게 관여를 하게 됩니다. 외교에는 스티븐스, 재정에는 메가타 해가지고 이제 한반도에 침입할 그런 굉장히 치밀한 준비를 끝내는 거죠. 자, 세 번째, 열강의 일본 침략 무기인데요. 자,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범할 때 다른 나라가 막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네는 다른 나라 가져, 우리는 이 나라를 가질게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자, 그게 미국은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고요. 이 당시에 이제 동맹을 맺었던 인물의 이름을 따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한테는 너네는 필리핀을 가져라, 우리는 한국을 가지겠다. 요 내용이고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인도의 지배, 그다음에 일본은 한국의 지배, 이거를 서로 이제 오케이 하는 걸로, 묵인하는 걸로. 자, 영일 동맹 덕분에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도 큰 덕을 보았죠. 자, 4번. 자, 포츠머스 조약인데요. 결국에는 러일 전쟁을 승리하고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자, 이게 기출 문제예요, 전부.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을사늑약,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자, 여기 을사늑약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준 새 조약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외교권. 자, 외교권.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외교권이라고 하면 이게 을사늑약이겠구나. 자, 여기 나와 있죠. 잠시만요, 여러분. 자, 외교권. 외교권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을 때 이것이 을사늑약에 관련된 얘기다. 자, 그래서 요거는 황제 폐하가 윤허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슬프게도 오적이라는 내용이 나온 걸 봤을 때 바로 을사늑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강화도 조약 1876년. 그래서 요거는 강화도 조약이다. 자, 그 다음에 최애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예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럴 수 있는데 하나씩 하다 보면 또 기억이 나요. 자, 그다음에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정답인데요. 아까 통감부 설치됐었다 이 얘기했었죠. 자, 그다음에 4번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자, 이것은 강화도 조약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조약의 특징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옆으로 가서. 자, 가나 조약 체결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약간 어려운데 차분하게 흐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가가 어떤 조약인지 볼게요. 통감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외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을사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을사늑약은 1905년이죠.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나서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군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자, 이거는 완전하고 영구히 양여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완전하고 영구히 양여한다. 양여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한일 병합조약입니다. 경술국지죠. 1910년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요 사실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모골라는 1882년이죠. 명성황후의 피살은 자, 여러분 을미사변 1895년 을미개혁이랑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민공동회는 1898년입니다. 자, 고종의 강제 퇴위는 언제예요? 헤이그 특사를 보내고 나서 바로니까 1907년. 자,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된 건 뭐야? 가장 먼저 근대적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잖아요. 1880년입니다. 자, 이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도 요게
1800 그 맨 처음에 이제 근대 정책을 할 때 고때쯤이니까 요때는 아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 사이에 있는 거는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가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일매일 방과후니까 잘 나오시고 시험 준비를 잘 하도록 합시다. 안녕, 여러분.